네, 반갑습니다. 투자의 맥을 정확히 짚어드리는 맥정 코치입니다. 자, 오늘 대우건설 보면은 또 왜 이렇게 좀 안 움직이나 답답해 하시는 주주님들 많으시죠. 그러니까 어제는 또 장중에 물론 11%까지 급등을 하면서 여전히 좀 강세 종목임을 보여줬지만 오늘은 또 딱 멈춰선 자리에서 사람의 피를 말리는 그런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영상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거는 자, 등산을 할 때 우리가 정상을 앞에 두고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면 잠시 쉬어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지금 대우건설이 그 위치가 될 수도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쉬어가는 이 쉼의 구간이 그러니까 단순히 쉬어가는 건지 아니면 내려올 준비를 하는 건지 그러니까 오늘 이 5일선에 대한 이 움직임과 이 세력들의 심리가 아주 좀 투명하게 읽히는 그 흐름이 나왔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그 세력들의 속사정 아주 시원하게 공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 오늘 영상의 시청률은 아래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현재 이 대우건설 보유하신 분들은 댓글창에 보유라고 한 번씩 남겨주세요. 지금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종목에 집중을 하고 계신지 제가 또 확인을 해야 저도 그만큼 더 정성과 시간을 쏟아서 앞으로 더 디테일한 이 대응 시나리오 짜드릴 수 있는 거니까 지금 바로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대우건설 차트를 보면 그러니까 계속 제가 강조를 했던 이 5일 이동 평균선에서 아주 오늘도 기가 막히게 지켜줍니다. 자, 지지선이 지금 지켜주니까 안심이 되기도 하겠죠. 하지만 위를 보면은 조금만 올리려고 하면 매도 물량이 지금 사정없이 쏟아지고 있는 그 현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게 뭘 뜻하냐면 지금 세력들이 이 위로는 가격을 지금 꽉 막아두고 여러분의 이 인내심을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제가 늘 강조하는 이 회귀 법칙에 대해서 다들 기억하시죠? 주가라는 거는 이 20일 이동평균선과 이격이 벌어져 있으면 주가는 자석처럼 다시 이렇게 끌어내려오는 그 성질이 있죠. 지금 현재 위치에서도 이 5일선 위에서 버티는 게 좀 강해 보이긴 하지만 사실은 힘이 빠지고 있는 그 과정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어제 이 마지노선에 대한 말씀도 드렸는데 오늘처럼 주가가 옆으로 이렇게 기어갈 때, 길 때가 가장 이 위험한 순간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변곡점이라는 건 항상 이렇게 조용할 때 갑자기 또 쏟아지기 때문인 거죠. 제가 보는 이 맥점 분봉을 보더라도 보시면 오늘도 제가 매도에 대한 문자를 보내드리지 않았던 거는 물론 유지를 했기 때문이기도 해요. 지난번처럼 이렇게 유지를 함에 있어서 다음날 바로 이렇게 급등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그 순간도 있었지만 자, 그런데 이 현재의 위치에서는 조금 다르다는 거죠. 현재 이 위치를 보면 어제 이 원자력 쪽이 오버슈팅이 나면서 급등을 만들었지만 오늘 이 고점이 이 직전의 고점을 넘어가지는 않았습니다. 보시면 단기적으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이 3산의 형태를 분봉상에서는 또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에 대한 흐름이 이 34,000원에 대한 돌파를 만들지 못하고 그리고 나서 힘없이 이 지지선에 대한 부분이 깨진다고 하면 현재 위치에서는 우리가 이 단기적 고점일 가능성도 절대 배제를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같은 관련주인 이 건설주들의 흐름을 보더라도 DLENC 같은 경우는 이미 그 흐름이 앞전에 한번 발생됐어요. 그러니까 고점들을 여러 번 만들고 나서 현재도 이 고점대를 넘기지 못한 상태에서 지금 주가가 유지를 했던 놈이 지금은 이탈과 그러니까 상하 운동을 반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지를 했던 게 이렇게 상하 운동을 하는 것 자체가 현재 이 상승 추세에 대한 힘은 점점점 약해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고 GS건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 고점 라인대에서는 그러니까 똑같은 형태죠. 그러니까 이 고점 라인에서는 의도적인 이런 음봉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죠.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유지를 했었던 이 이동평균선이 현재는 이 깨짐이 발생이 되고 이런 식으로 마감을 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 대우건설은 당연히 대장주의 역할을 하고 있다 보니까 제일 잘 버티고는 있지만 대장이라고 해서 혼자 영원히 갈 수는 없다라는 거죠. 지금 이 원자력에 대한 모멘텀, 재건 모멘텀 다 좋다 이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이 3파동, 현재 이 3파동에서 이 또 소파동의 3고점이 될 수 있는 그 구간에 서 있다라는 걸 절대 잊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과일 같은 경우도 익을 대로 익으면 떨어지기 마련인 것처럼 주가 역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과열에 이 과열을 만든 파동의 고점에서는 언제든지 떨어질 수 있는 그 위험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물론 엄청나게 좋은 수익을 만들고 있지만 우리가 여기서 수익을 더 극대화를 한다라는 그 고민보다 어떻게 하면 내 소중한 이 수익을 안전하게 챙기고 나올지 이 부분을 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기술적으로도 좀 더 제가 디테일하게 한번 풀어볼 건데 정말 어떻게 보면 이 이야기가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이 아래에 좋아요를 안 누르시다면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자, 빠르게 설명해 와서 제가 계속 말씀드린 건 3차 상승의
또 그 안에서 3차 상승을 만들고 있다고 했어요. 이 3차 상승에서는 또 아주 작은 이 하나의 추세대를 현재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추세대를 지지를 하면서 한 번 더 슈팅을 만들지 아니면 깨지고 하락을 할지 정말 눈치를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5일 이동평균선이나 하단 추세대에서 지지를 하면 이때와 이때와 같은 양봉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유지를 하면 상관이 전혀 없어요, 여러분들. 근데 문제는 항상 언제 발생합니까? 바로 깨졌을 때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좀 시나리오를 말씀드리면, 자, 지금 이 하단 추세가 만약 이 깨지게 되면은 이 깨짐에서는 상당히 여러 가지 의미가 섞여 있습니다. 보시면 이 하단 추세가 깨지면서 그러면서 또 뭐가 깨집니까? 그동안 지켜왔었던 이 5일 이동평균선도 깨집니다. 그리고 이 3만 원이라는 상당히 중요한 심리가죠. 그 심리가 역시 그러니까 가격적인 이탈도 함께 나온다라는 거죠. 자, 추세가 깨지고 이동평균선이 깨지고 그리고 가격까지도 한 번에 깨지면 이 중요한 기술적 요소들이 한 번에 깨지게 되면 그 자리에서는 이 투매라는 게 발생한다라는 거죠. 강한 매도세가 순식간으로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15,000원 라인대에서 여러분들에게 매수를 강조할 수 있었던 거는 반대에 대한 개념이 되겠죠. 상승하는 주가가 어떤 이 횡보를 하는 패턴을 만들고 특히 이 15,000원이란 가격에 대한 지지를 만들었어요. 말했지만 횡보라는 그 패턴에 대해서도 완성을 했고 여기서 이 마지막 이동평균선 안착까지도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자, 가격, 패턴, 이동평균선 이 세 가지에 대한 교집합이 발생했기 때문에 제가 매수에 대한 거를 아주 강력하게 말씀드렸고 그걸 이제 지금까지 유지를 하면서 여러분들과 좋은 수익을 만들고 오고 있는 건데 지금은 이 반대의 개념으로 교집합이 발생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잘 지키고는 있지만 이 지금 이 위치에서는 제가 말한 이 이야기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한 그 깨짐이 발생해 버리면 이제 투심 자체도 흔들리는 거기 때문에 매도가 강하게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제가 말씀드렸죠. 그럼 어떤 흐름이 나옵니까? 이동평균선으로 회귀하는 그 회귀 법칙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이 20일 이동평균선까지는 최소 하방이 열려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하락이 나오게 되면 우리가 그 조정에 대한 형태를 보고 다시 이 기술적 분석을 해보고 더 갈지 말지 판단하는 건 그 다음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지가 나오면 유지를 하지만 깨짐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바로 이 하락을 전부 맞지 말고 제가 말한 그 흐름이 나오면 그때는 수익을 챙겨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조정에 대한 그 깊이를 보고 다시 접근하면 그만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앞전에 이 2차 파동 역시도 이 20일 이동평균선에서 지지를 말씀드리면서 온전한 상승을 만들어 왔고 이 2만원 라인대에서는 말씀드린 이 고점에 대한 징후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 조정은 싹 피해갔고 이 조정에 대한 형태에서 이 15,000원이라는 가격 지지를 보여왔기 때문에 이 바로 이 3차 상승까지도 지금까지 함께 할 수 있었던 건데 제가 이 2차 고점에서 말했던 이야기를 지금 똑같이 현재 위치에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고 있다는 거죠. 조정이 발생이 되면 이 조정에 대한 형태는 어떻게 나올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주포들이 원하는 그림으로 흘러가겠죠. 예를 들어서 이 삼성전자 역시도 이 3고점이 발생이 되는 이 과열 라인에서는 포물선의 끝자락에서는 이 급락이라는 게 발생했는데 삼성전자처럼 이렇게 긴 횡보 조정을 하고 나서 다시 한번 고점을 향해 돌파하는 흐름이 진행이 될 수가 있는 거고 정말 이 최악의 상황이라고 하면 이 3천당 제약처럼 이 역시 포물선 상승으로 올라왔고 이 고점에서 정말 이렇게 흔들기를 했지만 이 깨짐이 발생됨으로써 이 하락 역시 무지막지하게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 조정에 대한 형태를 우리는 미리 알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이 깨짐이 발생이 되면 그때는 우리가 물량을 정리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물론 그 부분을 예측하는 게 제가 하는 일이기도 하기 때문에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 조정이 발생하더라도 이 원익홀딩스처럼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 고점 라인대에서는 똑같이 위로 막는 현상들이 계속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이런 초입 부분이 될 수 있겠죠. 이런 자리들. 그러고 나서 뭐 깨짐이 되더라도 이 3만 원에 대한 이탈이 없으면 최대한 유지를 하려는 그런 그림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이렇게 시가부터 중요한 라인이 깨질 때는 이 원익홀딩스 역시도 급락이 나왔는데 지금 대우건설 역시도 그와 같은 흐름이 진행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그림이 나오냐? 바로 이 전체적인 상승에 대한 이 되돌림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저점이 발생이 되면 다시 유유히 이렇게 상승을 하는 이 흐름을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이 다음 파동까지 미리 다 시나리오를 짜고 전부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현재 위치에서 정말 우리의 대응이 정말 중요한데 이 다음 파동까지 생각을 하면은 이 기회비용도 우리가 살려야 되고 우리가 이 저점에서 잘 사온 만큼 이 고점 매도에도 지금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이 맥점 분봉에서 이탈이 발생이 되면은 현재에 대한 수익 일단 30%는 좀 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말한 이 3만 원에 대한 이 가격적인 부분이 이탈이 된다고 하면 그때는 이제 전량 엑시트를 할 거예요. 그때 이제 여러분들에게 제가 문자를 보내드린다는 거죠. 최근에 거래했던 이 대형관 통신 역시도 이 포물선이 만들어지는 이 고점 라인에서는 이 이탈이 발생이 되고 나서 똑같이 여러분들에게 문자를 보내드렸었던 것처럼, 그래서 이 대응을 안 하고 이거 전부 다 이 하락 맞지 마시고 이번에 우리 이 대우건설 저와 같이 잘 매수를 하셨다면 이번에는 고점에서 잘 매도를 해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말한 이 다음 파동이 나올 때는 제가 또 영상을 올려드리겠지만 그 다음 파동도 이때와 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똑같이 이 저점 라인에서 다시 한번 이 매집을 해보려고 한다는 거죠. 제가 직접 매매하는 이 맥점 타점, 제가 언제 진입을 하고 언제는 또 매도를 하는지 그 신호를 여러분들께 실시간 문자로 공유를 해드린다는 겁니다. 자, 문자를 받아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번호 다 저장을 해뒀다가 제가 매수를 하거나 매도를 할 때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신호가 가게끔 설정을 해둘 겁니다. 제가 어떻게 거래를 하길래 이 고수들이 쟁쟁하는 이 키움증권 영웅전에서도 우등까지 할 수 있었는지 그냥 여러분들이 제 포지션을 보기만 하셔도 되고, 왜 맥점 코치는 여기서는 매수를 이야기했는데 지금 라인에서는 깨졌을 때는 왜 이 매도를 해야 된다고 지금 목이 터져라 강조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만 여러분들이 잘 참고를 해도 정말 거래에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원래 이 키움증권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면 이 상위 랭커들의 거래 내역은 하루나 이틀 뒤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저는 지금 그걸 바로 여러분들에게 실시간으로 보내드리겠다는 거죠. 도움 받아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제가 지금 이 이론으로 지금 채널에 좋은 종목 소개를 많이 시켜드리고 있는데 한번 보고 오자고요. 플로봇을 보시면 어때요? 안 깨지죠? 모양 어때요? 안 깨집니다. 로보티지도 안 깨지죠. 오히려 제가 지금 더 사자고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최근에 뭐 잡아드렸어요? 피롭틱스. 정말 아쉬운 거는 뭐냐면은 제가 이 엑시콘이랑 오키스 전자도 다 잡아드렸어요. 보시면은 그러니까 맥점에 닿는 애들은 제가 잡아드린다고 했잖아요. 돈이 되는 정보. 근데 다 잡아드렸는데 자 보세요. 자, 지금 저희 채널 가보시면 맥점 코치 부품주라고 치면은 이렇게 된다니까요. 보통 요즘에 제가 잘 가는 뭐 에코프로나 그런 것들은 조회수 엄청 많이 나오는데 이 탑2를 찍어드렸는데 조회수가 죽어버리더라고. 근데 이런 거를 제가 문자로는 다 보내드린다는 겁니다. 뭐 한미반도체뿐만이 아니라 그때 이야기했던 게 뭐 저 영상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엑시콘 최바닥일 때, 오킨스 전자 최바닥일 때, 필옵틱스도 최바닥일 때 다 짚어드린 겁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히 이 버블에 대한 이야기를 좀 추가적으로 해드리고 앞으로 어떤 종목을 봐야 하는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지금과 똑같은 시장이 이제 86년도 그리고 이 2000년도에 한번 있었습니다. 86년도는 산업혁명이었고요. 2000년도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이 IT 버블이었죠. 그런데 전 지금 시장은 이 86년도와 가깝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 86년도 시장을 돌아보면 이때는 이제 전자화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종목들이 갔냐면 지금과 같은 이 기술주들이 엄청나게 가고 그 뒤에 이 인프라 쪽 건설, 철강, 뭐 조선 이런 쪽이 엄청나게 갔죠. 그리고 당연히 저금리 구간이었기 때문에 은행주도 갔고 그 뒤에는 증시도 엄청나게 상승하니까 증권도 오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가 뭐였죠? 이 3조 호황기였죠. 뭐 저금리, 저유가, 뭐 저달러. 자, 여기서 이제 딱 무릎을 치게 하는 거죠. 뭐 트럼프 때문에 저유가와 저달러, 거기에 이 저금리까지. 그리고 잘 보세요. 지금 이 26년도 시장은 뭐냐면 86년도에는 전자화 시대였다고 하면 지금 이 대 AI 시대죠. 주제는 바뀌었지만 그 흐름은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기술주들 가고 있고, 그래서 제가 올해는 뭐 인프라 쪽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점진적으로 계속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조용히. 그런데 이 86년도 시장이 상승세가 이 5년을 갔습니다. 5년을. 그런데 우리나라 지수 지금 어때요? 이제 고작 1년 좀 넘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 거죠. 물론 이 안에 이 조정에 대한 시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뭐 몇 개월씩 나오긴 했죠. 뭐 지루한 엄청난 횡보를 하던가. 하지만 엄청나게 장기간 동안 대세 상승을 보여주더라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진행하는 게 이 밸류업 프로그램이죠. 최근 이제 일본이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지수가 이 5배가 뻥튀기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뭐 2000포인트에서 이제 4000포인트 좀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뭐 2배 정도 상승을 한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정부가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면서 목표하는 게 뭐냐? 바로 이 6월 달에 있는 이 MSCI 이 선진국 지수 편입을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최근 나온 뉴스가 24시간 거래가 된다. 외환시장도 개방을 하고, 그리고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도 지금 1단계, 2단계, 3단계, 단계별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이 모든 게 왜? 바로 이 선진국 지수에 편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이제 6월 달에 발표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 정부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편입이 되면 무슨 효과가 되냐? 이제 모든 이 업종들이 재평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패시브 자금이란 게 들어옵니다. 수십조의 자금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선진국에 편입이 되면 이 장기 투자 성향이 강한 이 글로벌 연기금까지도 들어와서 이 지수의 하방 경직이 또 생기는 거죠. 거기에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해소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이 자금들이 들어와서 어디로 가냐? 우선적으로 이 시총 상위 종목들을 사갑니다. 삼전이나 하이닉스가 대표적이고요. 물론 이 현대차, 바이오 쪽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있겠죠. 그런데 이 종목들을 보면 이미 너무 많이 올라서 올라타기가 쉽지 않죠. 자,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가는 업종을 저는 명확히 알고 있거든요. 이 다음으로 가는 종목은 바로 이 지주사입니다. 지주사. 배당을 늘리거나 이 자타주 소각을 하는 기업들인 거죠. 자, 그러니까 어제 오늘 뭐가 가요? 바로 이 지주사가 가는 겁니다. 지주사가. 보시면 하나 같은 경우도 이 파란 밴드에서 지지를 받고 엄청나게 지금 폭등세를 보여주고 있고, 효성 같은 지주사들도 다 이 파란 밴드에서 이 쌍바닥까지 만들면서 지금 급등을 보여주고 있죠. SK도 마찬가지죠. SK는 고점 돌파를 하는 건데 더 상승을 해줘야 되는 차트죠. 자, 이 지주사가 가고 그 다음 뭐가 가냐? 제가 보는 이 업종이 갈 건데, 자,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지금 강한 상승 뒤에 계속 기간 조정을 충분히 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 파란 밴드에서 정확하게 지금 지지를 받더라. 이런 차트들로 다음 상승 파동으로 가는 종목들 정말 많이 봤죠. 하나오션뿐만이 아니라 LS 일렉트릭도 그렇고 다 이 패턴으로 해서 고점 돌파를 한 종목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이 히든 종목은 뭐였냐? 이 전력주였습니다. 지금도 이 20% 수익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히든 종목 절대 놓치면 안 되겠죠? 자, 히든 종목 받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아래에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 여기로 숫자 2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지금 맥점 밴드에 정확히 지지하고 있는 이 히든 종목 제가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돈 드는 거 아니죠? 꼭 받으셔서 이번 수익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최근 부적이나 이 맥점 차트가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원리는 심플합니다. 자, 세력들은 은밀하게 이렇게 물량을 모아가는 매집 구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제 차트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매집 구간을 누구나 눈에 볼 수 있게 이렇게 직관적으로 색깔로 표시를 해놓은 거죠. 자, 그런데 아무리 차트가 좋아도 이 실전에서 통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제가 이 맥점 차트를 들고 이 실전 투자 대회를 나갔습니다. 자, 국내에서는 가장 큰 대회죠. 그것도 상위권 수익을 꾸준히 낸 사람만 참여 가능한 이 키움증권 영웅전에 나갔습니다. 자, 1년에 한 번 열리고요. 제가 만든 차트로 전체 9등을 했습니다. 자, 맥점코치라고 이렇게 이름이 적혀 있고, 그리고 직인도 찍혀 있고, 자, 2023 키움 영웅 결정전 전체 9등. 자, 솜뭉치. 예, 솜뭉치는 제가 키우는 강아지 이름입니다. 솜이뭉치. 참 귀엽죠? 자, 혹시나 이래도 의심을 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그래서 제가 지금 바로 이 키움증권 사이트에 들어가서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2023년도 1천대회. 보이시죠? 조작할 수 없는 이 실제 키움증권 서버 화면이고, 이 쟁쟁한 이 고수들 사이에서 당당하게 이 맥점 차트로 구의를 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맥점 차트는 이 실전 투자에서 이미 검증을 마친 차트란 뜻입니다. 그 검증을 마친 차트로 제가 지금 이 종목과 이 지수에 대입을 해서 지금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시장 이제 상당히 어려워하시고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길래 제가 시장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 이 지금 코스피의 시장 현재가 하락 추세냐?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 한 차례 음봉이 길게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거는 이 주추세, 이 상승 추세에 대한 이탈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큰 그림에서는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한테 이 86년도 시장 많이 이야기 드렸죠. 이 3조 호황기 시장을 말씀드리면서, 그리고 이 2000년도 초반에 발생했었던 이 상승 국면들, 그러니까 지금 이 상승이 이 1번의 시장과 이 2번의 시장이 지금 이 짬뽕으로 나오는 시장이에요. 짬뽕. 그러니까 믹스의 시장. 그러니까 일단 대세 상승이 맞긴 해요. 대세 상승. 그래서 이 상승 주기를 보면은 어떻습니까? 5년 지금 연봉입니다. 대세 상승이 나오면 이 5년간 상승세가 발생하죠. 그러니까 정말 안 나온다 하더라도 3년 발생해요. 3년. 이때 정도.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시장 1년 반 오른 겁니다. 그리고 이 1번의 상승 때와 2번의 상승 때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제일 강한 상승이에요, 지금.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봤을 때 이 파동에 대한 시작점을 여기로 2025년도로 잡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보통 이러한 강세 파동은, 제일 강했던 파동은 이 상승 파동에 대한 이 30%에 대한 눌림목을 받아요. 30%. 그 지금 4,994포인트, 즉 이 5,000포인트가 지지점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봉상으로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어디냐면은 여기입니다. 여기.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이때 지켜줬던 이 가격대들. 그러니까 이 5,000포인트를 유지를 하면서 뭐 전환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살짝 깨고 뭐 신용이나 미수 물량들을 털기 위해서 뭐 살짝 깨고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정말 이 자리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자리다. 수급으로 지켰던 가격대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라인대를 매도로 보는 게 아니라 이 자리는 철저하게 우리가 이 분할 매수로 생각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 매도에 대한 자리로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는 어디서 매수를 해갈지만 판단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던 게 A, B, C 파동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표현을 해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이 C 파동은 저점을 깨는 이 공포를 주는 파동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말 그대로 여기서 시간만 죽이고 이렇게 전환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공포를 주는 파동이 나와도 말 그대로 그냥 여기서 전환을 해버리면, 왜 오늘도 60일선에 어쨌든 종가상 안착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전환을 하면은 정말 편한 거고, 공포에 대한 파동이 한 번 더 나오더라도 거기는 오히려 이제 극매수에 대한 자리가 되는 거죠. 극매수, 매수의 극점이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판단하기 어렵다고 하면은 그냥 이 구간을 철저하게 분할 매수로 여기면 된다. 그러면 이 현재에 대한 이 조정세가 극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조정 국면이 마무리가 되고 다시 시장은 본래 자리로 회귀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지금 구간의 특징이 뭐냐면 대부분의 종목들이 고점을 낮추면서 저점을 지키는 하나의 수렴의 형태로 빠지고 있어요. 수렴. 왜죠? 전쟁이라는 악재로,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주가를 눌리는 거죠. 그러니까 의도적 눌림. 이게 이제 해소가 되는 국면에서에 대한 돌파, 시세 폭발, 그러니까 상승. 저는 그래서 이 패턴을 봤을 때 그러니까 이번 전쟁이 그렇게 길게 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이때와 같은 공포가 만들어진다면 매수에 대한 마인드를 유지를 해야 된다. 제가 지금 이 시장을 한 사이클로 봤을 때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3차 상승, 그러니까 3고점이 발생이 되면 한 사이클이 끝난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지금 한 요 국면 정도 왔다는 거죠. 지금은 많이 오른 자리에서에 대한 조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변동성은 크지만 한 이 정도 국면에 와 있다. 이 다음 파동이 존재한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린 겁니다. 다음 파동이 더 나와줘야 돼요, 지금은. 그럴 때 이제 다시 뭐 반도체, 뭐 로봇, 뭐 2차 전지, 특히 최근에 강했던 이런 에너지나 바이오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이런 기존 주도 섹터들, 그러니까 시총 상위 섹터들이 다시 이 순환매를 만들면서 시장을 이끌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시장이 이제 갈피를 잡기 힘들고 이 대응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저 맥종코치와 함께 하신다면은 지금 이러한 이 큰 그림 안에서 이미 짜인 이 시나리오대로 움직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 혼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이 시장을 좀 잘 극복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저와 끝까지 함께 가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이렇게 맥점이라고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 됩니다.